같은 물건인데 왜 어떤 날은 비싸고 어떤 날은 싸질까요? 왜 인기 콘서트 티켓은 열리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어떤 상품은 반값 세일을 해도 끝까지 남아 있을까요? 왜 여름이 되면 에어컨이 더 잘 팔리고 비 오는 저녁에는 배달비가 올라가고 어느 동네 집값은 유난히 높을까요? 이 질문들이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원리로 연결됩니다.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용어나 그래프를 잠시 내려놓고 나면 남는 건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딱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경제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 이야기다. 그리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자리에서 만들어진다. 이 한 문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뉴스에서 보는 물가, 월급, 집값, 커피값, 중고거래 가격이 훨씬 덜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먼저 아주 중요한 출발점부터 볼게요. 경제는 거대한 금융회사 이야기나 전문가들만의 비밀 언어가 아닙니다. 경제의 시작은 늘 똑같아요. 사람은 원하는 게 많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우리는 더 넓은 집도 원하고, 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더 좋은 휴대폰도 갖고 싶고, 더 많은 여가도 즐기고 싶어요. 하지만 돈은 무한하지 않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물건을 만드는 재료와 노동도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점심으로 뭘 먹을지 고르는 것도 선택이고, 이번 달 예산 안에서 옷을 살지 책을 살지 고민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기업도 똑같아요. 제한된 예산으로 무엇을 얼마나 만들지 선택해야 하고, 가게도 어떤 가격에 팔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수많은 선택이 모이면 시장이 되고 그 결과가 가격으로 나타납니다. 경제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 이걸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모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한 조각짜리 케이크를 10명이 원하면 경쟁이 생기고, 케이크가 10조각인데 먹고 싶은 사람이 1명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바로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 등장합니다. 그럼 수요부터 아주 쉽게 볼게요. 수요는 그냥 사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헷갈려요. 마음속 장바구니는 누구나 부자일 수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도 갖고 싶고, 고급 스포츠카도 타고 싶고, 바닷가 앞 넓은 집도 가고 싶죠. 하지만 경제에서 말하는 수요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 의사와 능력이 있는 욕구, 이게 수요예요.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이 너무 갖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가진 예산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이건 강한 욕구일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말하는 수요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꼭 필요하고 할 돈도 있고 지금 구매할 생각도 있다면 그건 수요가 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살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왜 가격이 수요와 연결되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보통은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은 사람이 이 정도면 살만한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0만 원일 때는 고민하던 물건도 7만 원이 되면 지갑이 열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늘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줄어듭니다. 이걸 어렵게 말하면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우리 일상 감각과 비슷해요. 비싸지면 망설이고 싸지면 관심이 커집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같은 돈으로 더 부담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슷한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카페 커피 가격이 너무 오르면 편의점 커피나 집 커피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요. 셋째, 가격이 낮아지면 원래는 사지 않던 사람들까지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사람들의 구매 의사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신호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가면 수요가 늘었다와 가격이 내려가서 더 많이 샀다는 말은 비슷해 보여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가격이 내려가 더 많이 사는 건 엄밀히 말하면 수요량이 늘어난 것이고, 유행이 생기거나 소득이 올라서 같은 가격에서도 더 사고 싶어지는 건 수요 자체가 커진 거예요. 초보 단계에서는 이 차이를 완벽히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경제 뉴스를 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변한 이유가 단순한 할인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선호 자체가 바뀐 건지 구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공급을 볼게요. 공급은 판매자가 시장에 내놓으려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팔 수 있는 힘이에요. 어떤 가게가 오늘 커피를 몇 잔 팔 준비를 해두는지, 공장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농부가 수확한 채소를 얼마나 시장에 내놓는지, 이것이 공급입니다. 공급도 가격과 아주 밀접합니다. 보통 가격이 높아지면 판매자는 더 많이 팔고 싶어집니다. 같은 물건을 팔아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 이 가격에 팔면 남는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비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는데 원두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같은 가격에 커피를 팔아도 이익이 줄어듭니다. 어떤 카페는 가격을 올릴 것이고 어떤 카페는 용량을 줄이거나 원가를 낮출 방법을 찾겠죠. 반대로 기술이 발전해서 더 싸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 판매자는 더 많은 물건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흉년이 들면 시장에 나오는 양이 늘어나고 흉년이 들면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봅시다. 그럼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될까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적으면 그 물건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생깁니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물건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적으면 이번에는 판매자끼리 경쟁이 생겨요. 조금 더 싸게 드릴게요. 할인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한정판 운동화가 딱 100켤레만 나왔는데 사려는 사람은 1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모두가 갖고 싶어하고 수량은 적어요. 그러면 가격은 오르기 쉽습니다. 공식 판매 가격보다 비싼 리셀 가격이 형성되는 이유도 비슷해요. 반대로 어떤 상품을 대량으로 들여왔는데 유행이 지나버려서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고에 재고는 쌓이고 판매자는 빨리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할인, 묶음 판매, 특가 행사가 등장하죠. 여기서 가격은 내려갑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은 누군가가 멋대로 붙이는 숫자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반영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가격표를 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가격에 소비자가 사주지 않으면 그 가격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아무리 싸게 사고 싶어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면 원하는 가격에 구하기 어렵죠. 결국 가격은 사고 싶은 힘과 내놓을 수 있는 의 줄다리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만나는 지점을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같은 표현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그 가격에서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세상은 드물지만 시장은 늘 그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물건이 남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물건이 모자라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가격은 계속 변할까요? 왜 어떤 상품은 몇 달 전과 지금 가격이 다르고 어떤 서비스는 시간대마다 가격이 달라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수요와 공급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고 생산 여건도 바뀌고 계절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어요. 그래서 가격도 움직입니다. 먼저 수요를 바꾸는 요인들을 보죠. 유행은 아주 강력합니다. 갑자기 어떤 운동화, 어떤 음식, 어떤 취미가 인기를 끌면 같은 가격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사려고 합니다. 급 변화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더 비싼 상품이나 더 많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계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름이 되면 에어컨과 빙과류 수요가 늘고 겨울이 되면 난방용품과 두꺼운 옷 수요가 늘죠. 대체재의 등장도 수요를 흔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가 너무 비싸졌는데 더 저렴하고 편리한 대안이 등장하면 원래 상품의 수요는 줄어들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도 중요합니다. 다음 달에 더 비싸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지금 사려 하고 조만간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구매를 미루기도 합니다. 즉 사람들은 현재 가격만 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기대와 비교, 분위기와 계절까지 함께 반응합니다. 공급을 바꾸는 요인도 많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줄어들기 쉽고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좋아지면 공급은 늘어나기 쉽습니다. 날씨와 재난도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태풍이나 가뭄이 오면 농산물 공급이 줄 수 있고 공장 문제나 운송 차질이 생기면 제품이 제때 시장에 나오지 못하죠. 정책 변화도 중요합니다. 세금, 규제, 보조금 같은 것들은 판매자가 얼마나 어떤 조건에서 공급할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산자 수가 늘어나면 공급도 커질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격 변화를 보면 가장 먼저 누가 욕심부리나 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현실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격 변화는 욕심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름철 에어컨이 더 많이 팔리는 건 사람들이 갑자기 더 욕심 많아져서가 아니라 더워졌기 때문이죠. 흉년으로 채소 가격이 오르는 것도 누군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공급이 줄어서입니다. 전자제품 가격이 시간이 지나며 내려가는 경우도 기술과 생산 효율이 좋아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재밌는 부분으로 가볼게요. 이 원리를 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값도, 알바 시급도, 배달비도, 중고거래 가격도, 공연 티켓도 전부 같은 프레임으로 읽을 수 있게 돼요. 먼저 집값을 생각해 봅시다. 왜 어떤 지역의 집은 비쌀까요? 흔히 그 동네가 좋아서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경제 언어로 바꾸면 수요가 높다는 뜻입니다. 일자리, 교통, 학군, 상권, 생활 편의시설이 좋은 지역은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새 집을 짓는 속도도 제한적이죠. 그러면 높은 수요와 제한된 공급이 만나 집값이 오르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약해지면 가격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알바 시급이나 월급도 넓게 보면 노동시장의 가격입니다. 기업이 어떤 일을 해줄 사람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임금 수준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적은데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많다면 그 노동의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고 대체가 쉬운 일이라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될 수 있죠. 물론 법과 제도, 노동환경, 협상력 같은 요소도 중요하지만 기본 틀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배달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비 오는 저녁이나 주말 피크 시간에는 갑자기 비싸지는 경우가 있죠. 왜일까요? 주문하려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라이더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 시간의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고 공급은 즉시 크게 늘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수요를 조절하고 동시에 공급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고거래는 수요와 공급을 체감하기 가장 쉬운 시장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게임기나 카메라, 한정판 굿즈는 새 제품이 없거나 구하기 어려우면 중고 가격이 오르기도 하죠. 반대로 한때 유행하던 물건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놓기 시작하면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신기한 점은 중고 시장에서도 결국 사람들의 선택과 희소성이 가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공연 티켓도 똑같습니다. 좌석 수는 한정돼 있는데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으면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특정 가수나 인기 공연처럼 대체가 어려운 경우, 즉 이 공연은 꼭 이 공연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수요는 더 강해지죠. 반대로 관심이 적은 공연은 할인이나 이벤트를 해도 좌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본질은 같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공급은 얼마나 제한적인가.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비싸면 무조건 수요가 많다는 뜻인가요? 이건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높은 이유는 수요가 강해서일 수도 있지만 공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농산물이 갑자기 흉작이 나서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 수요가 예전과 비슷해도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보고 인기 많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수요가 변했는지 공급이 변했는지 둘 다 봐야 해요. 두 번째 오해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다 수요 아닌가요? 아까도 봤듯이 그렇지 않아요. 좋아하는 마음과 구매는 다릅니다. 어떤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도 실제로 그 가격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가 시장 수요를 결정합니다. 경제는 감정만이 아니라 지불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봅니다. 세 번째 오해는 가격은 기업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닌가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기업은 희망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그 가격을 받아주지 않으면 조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안 팔리고 너무 낮게 책정하면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이익이 남지 않을 수 있죠. 결국 시장에서 실제로 유지되는 가격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반응 속에서 형성됩니다. 가격표는 한쪽이 붙일 수 있지만 가격의 지속 가능성은 시장이 결정하는 셈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경제는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경제학은 깊게 들어가면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놀라울 만큼 인간적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포기할까? 얼마면 살까? 얼마면 팔까? 이 질문을 따라가면 경제의 뼈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공식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읽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알면 내 삶에 뭐가 달라질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첫째, 가격을 볼 때 감정만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할인 문구를 보면 무조건 싸다고 느끼기보다 왜 할인하지?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재고가 많아서일까? 계절이 지나서일까? 수요가 줄어서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이 생기면 충동 구매가 줄어듭니다. 그냥 싸 보여서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왜 그 수준인지 보게 되니까요. 둘째, 지금 사야 하나? 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어떤 상품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상황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계속 높을 것 같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공급이 곧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계절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갈지, 새 모델이 나오면 기존 제품 가격이 떨어질지 가늠해 보게 되죠. 물론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유 없는 추측 대신 논리를 갖게 됩니다. 셋째, 사회 현상을 더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무조건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무엇이 수요를 자극했는지, 무엇이 공급을 막았는지 생각할 수 있어요. 특정 품목이 품절되거나 배달비가 오르거나 어느 지역 집값이 움직일 때도 그 현상을 단순한 분노나 불안 대신 구조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힘입니다. 이해는 곧 불필요한 공포를 줄여주거든요. 셋째, 경제가 외워야 하는 과목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도구가 됩니다. 뉴스에서 물가 상승, 공급망 차질, 수요 둔화, 노동시장 경색 같은 말이 나와도 예전처럼 막막하지 않아요. 아, 사람들이 더 원하게 됐구나. 아, 시장에 나오는 양이 줄었구나. 아,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동시에 움직였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의 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커피 한 잔의 가격에도 이야기가 있고 집 한 채의 가격에도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이 오늘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의 가격에도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는 더 원했고 누군가는 더 내놓을 수 있었고 어떤 조건은 바뀌었고 그 결과 숫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숫자만 보면 차갑지만 그 뒤를 보면 아주 인간적인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말 짧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요는 사고 싶은 사람의 힘, 공급은 팔 수 있는 물건의 힘, 그리고 가격은 그 둘이 만난 결과입니다. 이 원리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경제의 많은 현상은 갑자기 덜 복잡해집니다.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그래서 지금 수요가 변한 걸까? 공급이 변한 걸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경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부터 커피값이 올랐을 때, 배달비가 달라졌을 때, 어떤 공연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됐을 때, 혹은 할인 상품이 끝까지 남아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가격 뒤에서는 누가 더 원하고 있고 무엇이 더 부족하거나 넘치고 있을까? 경제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갑 속에도 있고 장바구니 속에도 있고 출근길 뉴스 속에도 있고 동네 카페 가격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해 보이는 세상도 결국 기본 원리로 돌아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만약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저임금, 전세 가격, 금리 같은 것도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경제의 입구를 이미 통과한 겁니다.